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좀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분의 사연인데요. 먼저 그 질문 주신 분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그러니까 성추행 피해를 입으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가 가해자인 사장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 이게 행동이 좀 과했다, 뭐 이런 내용이래요. 성추행이다 이렇게 딱 인정한 건 아니고요. 그건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신에 다른 공동사장 B씨 있잖아요. 가해자는 아니고요. 그 B씨랑 통화한 내용 중에 성추행 사실을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녹음 파일은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이라든가 그날 입었던 옷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신 거죠. 옷은 이미 세탁하셨다고 하고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사실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도 과연 고소가 가능할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질문을 남기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실지 저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정말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또 사려 깊은 답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네이버 지식인 법률 분야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유능하고 또 의뢰인을 위해 늘 기도하는 변호사로도 잘 알려진 송명호 변호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이군요. 네, 그분 답변은 항상 핵심을 잘 짚어주시죠.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은 질문자님께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질문자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질문,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어도 고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네, 그게 제일 궁금하셨을 테니까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의 핵심 답변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고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증거가 없는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님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럼 질문자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사장 A씨 문자 메시지, 그리고 공동사장 B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바로 송명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간접 증거죠. 사건 자체를 직접 보여주진 않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추론하게 만드는 증거들이요. 특히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그 통화 녹음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면 이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녹취록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송명호 변호사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혹시 피해 직후에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심리상담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그 당시 심경을 적은 일기 같은 것도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기까지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송명호 변호사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네.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님 조언처럼 당시 상황을 좀 차분하게 정리해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내용 증명 발송이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내용 증명이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이 이것도 언급하셨죠. 내용 증명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걸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보내면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첫째로 성추행 사실과 피해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서 가해자에게 딱 보내는 거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 책임 문제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요. 압박감을 주는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내가 당신이 보낸 문자나 녹취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시함으로써 가해자가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변명하는 걸 좀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방지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셋째로는 이걸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는 걸 전달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아니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갈 때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송명호 변호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 하나로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네요.
특히 송명호 변호사님처럼 법률 전문가가 작성해서 보내면 그 무게감이 다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님도 이게 때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고요. 참고로 답변 말미에 송명호 변호사님이 유료 상담이나 내용 증명 작성 서비스도 하신다는 안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직접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이 강조하셨듯이 사과 문자나 녹취 같은 간접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송명호 변호사님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신뢰받는 정말 유능하고 또 사려 깊은 조력자라는 느낌이 드네요. 답변에서 그냥 법률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를 위한 어떤 진심 어린 응원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 의뢰인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 조언을 넘어서는 어떤 지지랄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분쟁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대화라던가 약속, 사건 같은 것들을 메모나 녹음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두는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기록하는 습관이요? 네. 이게 꼭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기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